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은 단위 단원으로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이죠. 내신에서도 아마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될 것이고 도형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능에서도 계속 빈출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약세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요서 깊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모든 걸 다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석풀이, 교과서적인 풀이로 좀 강의를 하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번 끝까지 다 공부한 후에 앞에서부터 다시 쭉 모든 내용을 통달하는 그런 심화 버전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논리적으로 설명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잘 감을 완성할 수 있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나중에 가면 여기는 대부분 맥클로린 급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이 근사도 하고요. 또 로피탈도 사용하고요. 다양한 풀이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그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지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알면서 안 쓰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알면 좀 큰 시야에서 내가 생각을 유추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다음 강의에 아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납득이 가는 건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약간 교과서 수준에서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이것을 중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극한을 배우게 되면 도형의 도형의 극한 문제를 주로 풀게 되고요. 또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내용으로 당연히 삼각함수의 미분의 개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는 연속함수 배울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확정형, 즉 대입을 통해서 바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함수의 특징이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점이 존재하죠. 불연속점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길 제외하고는 또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그래서 대입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는 대입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연속이다. 그러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얘기죠.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뭐 당연히 연속한다. 우리가 연속을 배울 때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것도 연속이라고 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무한대로 갈 때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진동을 하니까 발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그 탄젠트는 점근선마다 여기서 발산하는 불연속점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는 일단 대입하는 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고 3번, 4번은 아마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같이 적어놨습니다. 이 4개의 공식을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극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하고 ln 1 플러스 x 이거 두 개의 극한값을 배웠던 거랑 대등하게 여기서도 이 친구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하는 궁금증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자, 사인을 0으로 보내면 0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은꼴이죠. 부정형이고 이 부정형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면 그 값이 얼마다? 1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코사인 여기 있죠.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은 0으로 가면 1이죠. 여기가 0이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값이 없다. 대신에 이제 이거 3번, 4번이 중요한데요. 왜 앞서서 먼저 여기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중요합니다. 사실 얘를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만 여기서도 잘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넓이로 설명을 하는데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여러분이 사인 법칙 배울 때 배웠죠. 그래서 2분의 1 사인 x 여기가 다 1이니까요. 이게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이걸 말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여기 BA죠. 근데 BA는 X가 되겠습니다. 라디안의 정의죠. 그래서 2분의 1 X가 되고 그 다음에 OAT 이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탄젠트 거기에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x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이 x가 충분히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충분히 작아지면 사실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 그림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에 그림이 부족하죠. 일단 정의만 내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해주면 자 이 관계가 성립하고요. 자 사인은 양수이죠. 그래서 각 변을 사인으로 이제 나누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뒤집으면 반대로 부등호가 바뀌면서 슉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죠. 리미트 그러면은 리미트 0으로 보내주면요 여기 1로 가죠. 그럼 샌드위치 정리해서 x분의 사인 x도 1로 가게 됩니다. 왜 0 플러스로 보내냐? 그 이유는 지금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x가 지금은 0에서 2분의 파이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0 사이일 때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를 마이너스 t로 놓으면 우리가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t는 0의 우극한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네요. 자, 이 식을 보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좌극한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고쳐지면 똑같은 값이 되니까 1이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좌극한과 우극한 다 1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온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유한 확정이 되죠. 코사인 부분은 1로 유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로 빠지니까 똑같이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이렇게 된다는데 증명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림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요. 항상 그렇듯이 어떠한 극한값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극한의 정의에 따라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논리를 따라가는 데는 부담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1번, 2번의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셨으면 얘네를 가지고 3번, 4번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버립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지금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자, 분자 분모 이번에 다 0이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럼 위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아래는 세타 제곱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유한 확정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랑 1, 코사인 세타 1로 보낼 수 있죠. 얘는 2가 되죠. 2. 그래서 2분의 1로 앞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 값은 앞에서 1번 공식에 의해서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시컨트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요. 일단은 암기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증명이 다 가능하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버리자. 이거 말고도 좀 외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배경 지식을 다 지금 설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4개만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역수로 취하면 이렇게 부호관계가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통분해서 풀어보시면 됐는데 일단 암기하시죠. 멈춰놓고 공책에 한 3번 정도 써보시고 안 보고 적으신 후에 다시 재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앞에서 풀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답을 내려면 사인 여기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bx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bx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bx를 다 쓸 필요 없이 b만 쓰면 되겠죠. b만 쓰면 자, 이렇게가 사라지고 1로 a분의 b만 남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내가 2x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2 곱하고 2 갚아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로 가니까 3분의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연속이니까 잘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극학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다 보면 나름 뭐 일반 하고 싶은 내용들도 생길 텐데 그 논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필수 예제부터 보죠.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식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그리고 상가함수만 나온 게 아니라 지수 로그랑도 막 섞여서 나와야 여기 계산 문제로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한 내용이고요. 핵심은 얘예요. 얘만 일단 잘하면 끝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만 또 따로 하나 빼가지고 뭐 3도극이라고 해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죠. 상가함수와 도형, 극한 내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계산 문제, 극한 계산 푸는 거 정도. 여기서 이렇게 2문제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극한 문제는 지수하고 로그랑 합쳐서 나올 수 있고요. 얘는 단독으로, 내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먼저 무조건 나오고 중요한 것부터 잘 패고, 내가 좀 강해지면 그 다음에 좀 추가로도 공부하는 게 현명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먼저 항상 극한을 따질 때는 값을 한번 대입해보면서 판단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탄젠트에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0이네요. 사인도 파이가 들어가면 0이죠. 은꼴이네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답게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면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좀 고생이네요. 자, 공통적으로 인수가 있을 것이다. 사인이 바로 그 범인이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사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 약분이 되죠. 이러면 이제 문제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이고 답은 코사인을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풀어보죠.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를 넣으면 0이죠. 사인의 2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이 값이 1이 되니까 여기도 0입니다. 그래서 은꼴이구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게 한 녀석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인수분해를 했지만 여기서는 다 삼각함수에서 배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두 개 골라봐. 이거죠. 이거 두 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사실. 이거 두 개가 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웬만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1초는 세컨드다.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1 코탄젠트 코시컨트 제곱. 그것까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반각배각 옛날엔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원칙상 안 나오기 때문에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공식들 다 빠졌으니까 훨씬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자, 얘는 일마사제죠. 이렇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고 x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답은 2.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반복되죠. 예전 같은 경우엔 얘를 사인으로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어지니까 반각배각을 안 써도 되니까 쉬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쉬워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푸냐? 바로 말을 취소해야겠네요. 바로 반각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각배각을 안 쓰면 안 풀리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까 이제 했던 말을 정정하자면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걸 안 내는 추세라는 거죠.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엄밀히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아있죠, 잔재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반각배각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 위에 아까 적어놨던 공식들도 써야 하고 그런 부분이 까다로웠던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넣어주면 0이고요. 여기 당연히 0이 되겠죠. 0분의 0꼴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약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를 약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0분의 0꼴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은 일단 그냥 정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여러분 눈은 아직 안 보일 텐데 선생님은 이제 이게 반각공식, 배각공식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결론을 보면서 보는 건데요. 얘를 일단 사인으로 고쳐주면 1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2 사인 x 코사인 x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빼기가 붙었으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2 사인 x 코사인 x 여기 1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날라가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유한 확정되는 값이 코사인은 항상 유한 확정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코사인이 파이로 가면 마이너스 1로 유한 확정이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유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자에는 사인이 남아있죠. 이 값은 사인 파이 값은 0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0이기 때문에 답은 0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옛날엔 다 이랬어요. 기본이 이거였기 때문에 옛날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네 했는데 자, 반각배각 공부 안 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뺐으면 다 빼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우기는 거지. 얘는 덧셈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럴 거면 다 가르쳐야죠. 그쵸? 그래서 수능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내줍니다. 근데 내신은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쓸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좀 실력이 있고 하시면 이런 걸 다 덜어내겠죠. 근데 출제자들 중에서도 약간 성의 없는 분들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예년 거 막 가져다가 숫자만 바꿔서 내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데이터대로 출제해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배각 공식인데요 하면 이거 덧셈 정리를 할 수 있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유명한 참고서들에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게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왜 가르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자꾸 바꾸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바꾸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4x랑 3x가 각각 필요하죠. 이게 지금 정석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갚아줘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이거 1로 사라지죠. 얘도 1로 사라지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 xx 약분되고 답은 3분의 4.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푸는 게 정석이니까 잘 해보시고요. 얘도 정석대로 풀어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혼자 다 풀고 있잖아요.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풀고 그냥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반복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내용이고 결국에 어렵고 심도 있는 내용은 심화된 내용에서 다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사고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얘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배울 때 물론 처음부터 그 구구단의 원리를 깨우쳐봐 이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외워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이렇게 외우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보고 빨리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빨리빨리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천천히 이걸 생각해내는 거는 사실 네 지금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있어 내가 중3이야 그러면 필요하겠죠. 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질문이 다 나와야 되는 요소들이긴 합니다. 이때 익숙하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질문이 나와야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앞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지금 x 대신에 탄젠트 x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fx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fx가 똑같이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항상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뜬금없이 그냥 코사인 x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사인 x는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도 다 뒤에 가면 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 x를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을 때 얘가 1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얘가 1로 사라집니다.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1이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나오니까 공식을 외워버리고 2분의 1이다. 그렇게 풀면 좋겠고 풀이 과정 또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필요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0으로 가잖아요. 얘 다 0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설명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게 살짝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아는 게 적기 때문에 모순이 안 생겨요. 아는 게 하나잖아. 하나로 해야죠. 하나로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자 0으로 가죠. 여기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꼴인데 6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탄젠트를 고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 사인으로 고쳐줍니다. 사인으로 묶이죠. 그래서 사인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또한 통분이 되면서 코사인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이렇게 분모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보이면 얘는 이제 유한 확정을 다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x는 1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한 확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1 분의 a x 제곱이 세제곱이죠.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공식이? 네, 얘를 좀 보기 좋게 하자면 a 밖으로 빼고
사인 x 하나, 여기 x 하나 필요하죠. 여기는 x 두 개,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꾸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2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 값이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나중에 또 다른 풀이들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정석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3번 여기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구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이로 가고 있죠. 파이로. 자, 파이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얘도 파이로 가면 0이죠.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물론 이걸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정석대로 얘를 치환을 해줍시다. 얘를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걸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리미트 t로 놓으면요, 이제 t는 x가 파이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사인 x는 t 플러스 이제 파이가 되죠. 그럼 얘는 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죠? 이때 이제 네. 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죄송합니다. 사인 2파이가 아니라 파이죠. 파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죠. 다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도 치환을 해줍시다. 얘를 t로 놓으면 얘는 사인으로 바뀌겠죠.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요. 분모의 t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우리가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인 t네요. 그래서 각변한 공식은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에서 2파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얘는 사인 그래프랑 같죠. 선생님 항상 그래프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값이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네요.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t고요. 자, x는 t분의 1이니까 여기에 t분의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얘는 0으로 가죠. 여기가 0으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죠. 사실 여기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통분을 하거나 뭐 일련의 과정을 거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냐 했을 때 얘를 잘 분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t분의 4 탄젠트 t 마이너스 3 탄젠트 t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다 리미트 0으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0으로 가고, 그럼 자, 얘는 이제 깔끔하게 0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요. 여기는 4, 다 4만 남죠. 그래서 답은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0꼴이다. 그래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요. 자, 그 다음에는 수렴한다는 조건 등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보일 때 나중에 가면 얘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요, 그냥 딱 보여요. 아, 얘는 0이구나. 얘는 2분의 1 x 제곱으로 갈 테니까 얘가 3이구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지 않으니까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여긴 0입니다. b만 남네요. 여기는 0이죠. 자,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b는 0으로 가는 거예요. b가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b가 0이니까 여기 b를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요. 자,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입장에서 x 제곱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인 x 입장에서는 이제 x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 제곱 x 제곱 이렇게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1로 사라지죠. 그다음 얘랑 얘가 사라지죠. 그다음 얘랑 얘 약분하면 a분의 2분의 1 위에 여기가 2분의 1로 여기가 2분의 1로 사라지죠. 그래서 2a분의 1이 6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주실 수 있고, 얘가 중요하다 했죠. 얘는 도형을 잘해야 합니다. 도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있어서 도형을 잘 작도해낼 수 있어야만 실수하지 않고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길이가 4라고 줬고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구나. 반원이라 하는 순간 여기가 지름이라 했고 여기가 직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안 적어주잖아요, 치사하게. 여기가 세타구나. 그러면 이제 기왕 나온 김에 여기가 세타하고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얘를 파이라고 하면 중복되니까 이걸 그냥 꼭 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세타고요. 세타면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되고 여기가 세타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점이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BP-QR BP-QR이니까 BP는 지금 보시면 BP 여기 있네요. 이거 구해야, 이걸 표현해야 되고요. QR 표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본기를 내가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도형 특강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세타 하면 여기는 A 사인 세타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너무 기본이에요. 이건 바로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자, 만약에 여기가 A면 여기는 탄젠트 A. 여기까지는 암기하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X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또는 얘는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안 쓰는 게 좋겠네요. 코사인, 그러니까 x분의 a가 코사인 세타다 하면 x를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여긴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외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선택입니다.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는 경우 방금 설명했고 여기 밑변 a 주는 경우 했죠. 이번에 여기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바로바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x라고 하면요, 지금 x분의 a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리고 x는 탄젠트분의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y라고 놓고 사인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사인분의 a. 여기까지 외우라고 안 하죠, 선생님이. 이건 그때그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반드시 세 개는 외우셔야 합니다. 빗변에 있을 때 여기 이거 외워야 하고요. 밑변에 있을 때 여기는 외워야 합니다.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나씩은 바로바로 외워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딱 보면 지금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얘가 빗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세타로 표현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이번에는 또 삼각형으로 보면 또 빗변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뭐예요?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4 사인 세타를 빗변이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는 거죠.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빗변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는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찾아왔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BP-QR이죠. 아래는 세타 세제곱이 있으니까 세타 세제곱 BP 마이너스 QR은 4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만 풀어라 하면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이제 4 사인 세타로 묶이죠. 여기 세타 2개 남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잠깐 이렇게 나와 있어.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4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코사인 제곱이네요. 코사인 제곱은 사인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없었으면 선생님 말이 맞는데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그냥 사라지겠네요. 사인 세타 2개니까 답은 4. 자, 이렇게 도형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제일 쉬운 문제. 그래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 푸는 문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얘가 여기는 간단한데 다양한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얘도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일단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푼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학교에서 내는 문제도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학교 시험은 특히나 수능자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기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들면 이제 내가 남들이 틀리는 한 문제를 맞춘다 이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의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봤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좀 문제풀이 수업도 중요합니다. 도형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도형 특강에서 배운 내용들은 반드시 그냥 잘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각함수 미분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